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을 진단하고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3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3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고자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3번째 시간, 오늘은 이도영 청운대 교수님,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님, 이현준 경인일보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0일에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인데요. 이번 발표에는 수도권 7곳에 12만 가구를 비롯해 세종 등 지방의 2만 가구의 공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9월 2지구의 공공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인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른 9월 2지구 개발 전망과 우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준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은 정부의 2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권을 합쳐 총 14만 호 10곳의 입지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계획 가운데는 인천 9월 2지구 220만 제곱미터, 약 67만 평 규모의 18,000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입지 선정에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 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배후시설에는 창업 지원 청년 주택을 배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족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문학산 승기산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과 승기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수변 공간 조성 등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녹지를 조성한다는 개발 구상안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사업지구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인 점,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 또한 있어 인천시가 앞으로 해당 문제들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풀어주시죠. 두 번째는 9월 2지구 개발 계획입니다. 9월 2지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을 비롯해 연수구의 선악동과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대 그린벨트 220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국토부는 이곳에 1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급 규모로만 따지면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의 17,000가구보다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9월 2지구 개발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도시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과 인프라, 자족 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 업무 기능 등을 분산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주민 공람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 단위 계획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현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9월 2지구 개발 전망과 우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 먼저 국토부가 9월 2지구를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집값, 요즘에 인천의 집값도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고 나면은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그리고 국토부의 입장, 그리고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이제 맞물려지면서 9월 이지구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9월 이지구가 중심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았던 지역이라는 점 역시 배경으로 손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광역교통 대책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통 대책, 광역교통망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GTX B노선이 신설될 예정인 뿐만 아니라 인천 지하철 1, 2호선이 만나는 바로 교통의 요지가 인천시청역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점 역시 이번에 지정되는데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토부는 9월 이지구가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고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 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위반회는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요. 박주 차장님, 이번 성명의 내용, 취지, 그리고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번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100%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도심지 한복판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그린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린벨트는 도시의 팽창을 막고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그 3기 신도시 계획 같은 경우로 100만 평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가 됐는데 이 그 3기 신도시 계획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자 논란이 되자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남은 그린벨트는 보전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9월 이지구 개발 계획은 앞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상반되는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9월 이지구 개발 계획을 이제 미니 신도시급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미추홀구, 동구, 중구 같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 주거 정책과도 맞지 않는 이 개발 계획을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라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9월 이지구 사업지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개발이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을 하죠. 그래서 도시의 허파라고도 불립니다. 박주 차장님, 현재 인천의 그린벨트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비해서 축구장 1,70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주택건설, 산업단지 건설,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으로 이제 해제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 산림이나 한남정맥을 제외하고는 도심지 한복판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도시의 열섬 현상, 을 감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도시의 바람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 구역과 구역,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사이의 완충지역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특히 기후위기에 관심이 높은데요. 폭염이나 홍수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를 조절해줄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그린벨트는 해제가 아니라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9월 이지구 계획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썩 잘 관리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우스가 있다든지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진 않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제하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관리하고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인류 미래를 위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 후에 개발이 진행되면 인천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박주희 사무처장님이 9월 이지구 개발이 진행되면 인근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할 거다라는 우려도 하셨는데요. 9월 이지구 개발이 구도심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시민단체의 의견, 이도영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도심, 인천에서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신도시, 신규 택지 조성할 때마다 어디든지 논란이 되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열악한 원도심, 구도심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상권 역시 쇠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9월 이지구 역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천시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인천 역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9월 이지구 공급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양 신도시보다 많은 18,000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천의 또 대표적인 중심, 도심지면서 교통의 요지인 만큼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선도 역시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인기가 많은 만큼 그만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남동구와 미추홀구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 재생 사업에도 일정 부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는 인구 순이입이 늘고 있지만 동구와 미추홀구 등은 인구 순이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9월 이지구가 개발되면 구도심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인데요. 이 밖에도 원도심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망과 교육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현중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9월 이지구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의 발표 직후 개발 예정지와 주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1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9월 이지구 주변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는 약 4,300가구 정도 됩니다. 이곳 역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조성했는데 대중교통과 교통망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학교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성리초등학교와 만월초등학교, 성리중학교 등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아예 없고 현재 있는 학교도 학생 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9월 이지구가 조성되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학교 수가 늘어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남동대로와 호구포로, 매소홀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 단절된 도로 구간을 신설하고 남동 나들목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와 인천 지하철의 환승역인 인천시청역과 사업 예정지 주변 인천터미널 간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기대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토지주의 경우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이번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헐값에 땅을 넘겨야 할지 모른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9월 이지구 개발 계획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예정지의 주민들 또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9월 이지구 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을 둘러싼 여러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이전에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까요? 박주희 사무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주택 정책가는 아니지만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3기 신도시 인근에 살거든요. 3기 계양 테크노밸리, 박촌 이막 쪽에 사는데 주변 집값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잡혔는지도 의문이고 인천 집값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선 주택 공급
정책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 없이 제3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선 도시 열섬 현상, 폭염, 폭우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구조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눈앞의 이익을 보고 정책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면서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망가진 도시의 환경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9월 이지구 개발로 얻는 득과 실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현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수립권자인 인천시가 정부 주도의 아파트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아파트 공급 계획 관련 발표를 보면 9월 이지구 18,000가구 외에도 검단 누구나 집 4,000가구,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사업 7,300가구 등 3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제안된 인천 지역 민간 제한 사업 8,000가구 규모가 모두 선정이 된다면 웬만한 신도시보다 큰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빠르면 2025년 전후로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쉽게 경험하기 어려웠던 공급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도심 쇠퇴 가속화, 주민 갈등, 초과 공급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의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개발을 진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구도심 문제와 초과 공급 우려 등을 감안한 인천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미 뒤로 하고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변론으로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광역 교통망 문제, GTX 이제 비노선과 연계하는 시점이 잘 맞아야 된다는 광역 교통 대책과 연계가 하나의 중점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이제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원도심 세태 방지 및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내 기반 시설을 좀 더 확충하거나 앵커 시설, 자족 시설들을 좀 늘리는 한편 또 이제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철과라든지 있는 이제 빈집을 정비하는 등의 이제 원도심 안에 있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함께 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제 그래야 상가 및 상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실제 지금 3기 신도시로 여기저기 지정된 남양주시 사례가 그렇습니다. 왕숙이라든지 별내 등 대규모 신도시가 이제 지정되고 조성되고 있는 남양주시가 LH와 함께 이렇게 원도심 세태 방지 활성화 방안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인천시가 역시 좀 도시공사와 함께 잘 사례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9월 이지구와 주변 지역 간의 상생,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차질 없이 추진할 뿐만 아니라 예산 역시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원도심 세태와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인천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죠.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관계 당국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도 9월 이지구 개발과 주변 지역 구도심의 상생 방안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그린벨트 해제라는 환경적인 문제와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기에 더욱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득과 실을 감안해 현명하고 세심한 대응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이도영 교수님, 박주희 처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